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참사는 할로윈 축제를 맞아서 이태원 지역에 있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이 됐고, 159명이 최종적으로 한 명은 이제 그 트라우마로 자살했기 때문에 그분까지 포함해서 159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은 197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세월호 참사 때는 사망이 304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세월호 참사 다음으로 거의 역대급의 그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참사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원래 예전에 있던 그 노무현 정부부터 청와대의 국가 위기 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그 매뉴얼을 위기 관리 대응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사라진 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컨트롤 타워 전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누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무원을 할 때, 제가 공군군청에 근무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원래 그 모든 재난관리 총괄 기관이 처음에 대통령실에 있다가 이제 다시 국무총리로 내린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 업무를 그때 제가 좀 보고 있는 상태여서 이거는 안 된다.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그 재난위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그 위원장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국무총리로 내려왔죠. 국무총리로 내려오다가 또 어느 순간에 행정안전부로 가버린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큰 사고 한번 나면 다시 이제 총리실로 갔다가 대통령실로 갔다, 이걸 매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이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위기관리 매뉴얼이 폐지가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그 공무원을 하면서 이제 입법 예고 같은 거에 있으면은 의견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 입법 예고는 말 그대로 국가의 어떤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에다가, 과거에는 공무원이 청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징계 사유였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사인어라고만 하면은 이제 피해 다녔어야 됐죠,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뭘 물고 사인해두면 그 표지에 뭐가 붙을지 모르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또 하나가 문제가, 이 서명을 할 때는 위에 제목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뭐 표지갈이라고 하죠.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엉뚱한 데 서명했다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경찰과 관련된 과잉 대응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당시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경찰 장구에 관한 장구가 따로 있습니다. 장구는 뭐 수갑 뭐 이런 거고, 장비는 이제 뭐 총이라든가 이런 종류죠. 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당시에 건의했던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 사람들이 혼잡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걸 넣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공도청에서 있을 당시였는데, 이제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민방위 업무 쪽에서 근무를 했을 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재난 관리 중에서 다른 분야는 좀 관리가 되는데 도로 같은 데서 사람이 밀집하면은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저도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숨도 못 쉴 정도 그런 상황이 되고,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길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이거를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가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제가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게 방송에서 자꾸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태원 쪽에 있고 막 하면서 이태원 그쪽에서 뭐 홍보도 하고 하는 방송 영상도 나오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 아닌가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코로나 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뭐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뭐 제가 뭐 경찰에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대비 태세가 어떻게 됐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찾아보고만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TV를 키다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후송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더니 그 후송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 이제 그 대부분이 다 사망한 거로 돼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2014년에 4.16 세월호 참사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공무원을 명예퇴직을 하고 공공도지사 뭐 이건 뭐 언급해도 되겠죠.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거에 나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충남도 선관위에 있던 과장 XX가 도청에 찔러버려 가지고 제가 공무원을 못 다니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에서 친모인데 지금 악마 같은 그런 친모가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저를 들들 복거되는 통에 온갖 트집을 잡아서 복거되는 통에 양쪽으로 몰려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선관위에 내가 다음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2018년에 선거에 나가려고 이제 미리 공무원이 그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해서 그거를 한번 이제 내가 헌법 소원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지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완전 정치적 권리를 완전 박탈하는 정도의 그러한 법률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것이 또 보편적인 그런 경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교사가 그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감 선거나 이런 데 출마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완전히 박탈했고, 예전에 초창기에 교육의회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에 시도교육청을 관할하는 교육의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교육청 내에. 그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법안 심사라든가 예산안 심사를 받으면 그게 다시 시도지사 소속의 의회에 넘어와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교육의회가 폐지가 됐는데, 그 교육의회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교육의회라든가 교육감 선거에 교사들이 출마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면서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고 정치운동을 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4월 16일 날 명예퇴직을 하고서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TV를 딱 켰는데 이제 세월호가 그
쓰러졌는데 다 구했다, 승객을 다 구했다라고 해서 그래? 그렇게 빨리 승객이 딱 누가 생각하더라도 여객선이면 승객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어떻게 구했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구했다니까 다행이다. 그랬더니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전원 사망으로 딱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건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그런 재난 관리 태세를.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취임을 했는데 뭐 당장 무슨 뭐 준비 기간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검찰총장까지 박차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서 몇 달 동안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으면 대통령 하지 말고 그만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그래서 12구 압사 참사가 난 상황에서 보면 압사 참사가 났으면 당연히 피해자 상황을 이름을 공개를 해줘야 그 유가족들이 확인을 하고 어디에 입원했는지 그거 가서 찾아보고 시신수습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고요. 왜 안 했나 딱 봤더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랑스럽게 나와가지고 국회 뭐 본회의나 뭐 법제사법위원회나 아니면 그 이태원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압사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명칭이 길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가서 뭐 발언하고 온 내용이 뭐 할 건 다 했고 뭐 마약 검사하고는 별개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유가족들이 항의하고 막 했던 원인은 그 시신이 된 그 유족들한테 마약 검사를 해야 되니까 동의서를 써달라 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 이태원에서 압사 눌려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거 마약 검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은 당당하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고 경찰도 뭐 마약 검사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참사가 발생한 시점이 10시쯤입니다. 그러면은 설사 그 시간에 뭐 엄청 술을 뭐 곤드레 만드레하게 먹을 국민들도 없거니와 이 할로윈 축제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복장을 무슨 뭐 귀신 복장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가도 시위처럼 그렇게 다니는 게 그게 원래 할로윈 축제였는데 마약 검사가 거기에서 필요한 겁니까? 설사 필요하다고 쳐요. 설사 필요하다 친다면 정황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 압사해서 죽은 사람을 검사를 하겠다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특히 이것을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가 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오늘 국가인권위에서 가결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가결해서 이제 의견을 기술했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는 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맞지 않다 여러 가지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게 이태원 그 압사 참사를 당한 그 장소가 공개된 도로입니다. 공개된 도로에서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데고 어디 제한된 장소가 아니었고 첫째로 두 번째로 국민들이 설사 이태원 압사 그 현장에 갔다 하더라도 그게
뭐 모일 의사로 모였던 안 모일 의사로 모였던 그 중에는 퇴근하다가 깔려서 사망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그 역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 골목에 갇혀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고 당한 사람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가는 당연히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진정한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까? 아이 사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이태원 참사 압사라고 하는 말도 빼고 이태원 사건 뭐 이렇게 했었죠. 정부에서 그렇게 정하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향 놓고 국화 하나 갖다 놓고 맨날 가서 고개 숙이면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사과를 한 겁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는 윤 대통령이 휴전선을 넘어온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도 넘겨보내라라고 해서 넘겨보내가지고 무사 귀환했다고 해서 잘했다라고 했죠. 그게 잘한 겁니까? 만약에 북한이 발견해갖고 거기에 생화학 무기를 들은 테러를 한국에도 무력 도발을 선제 공격을 했다라고 해서 남침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정상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국무위원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년까지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까지도 정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태원 압사 참사 특별법이 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이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또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러한 억울한 분들이 치료를 잘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기문의 시사 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